매번 저희 보고 뭐 정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정치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책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 정부에서도 잘하는 정책은 잘한다고 해요. 그리고 잘하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어떤 정책이냐? 악성 임대인 9월부터 신상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지금 급증하고 있죠. 그래서 9월 19일부터 뭐로 한다는 거예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한다. 얼마 이상? 2억 원 이상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그래서 최근 3년 이내 전세보증금 2억 원 이상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가 공개가 된다. 즉 망했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공개되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 구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2번 이상 전세보증금을 또 돌려주지 않고. 그러니까 즉 한 채 갭투기 한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여러 채를 갭투기를 해서 뭐 두세 채에서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터진다. 그러면은 보통 등록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등록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해줄게요 라고 해놓고서 가입해놓고서 몰래 철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가입해줄게요 라고 했는데 승인이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세입자에게 통보가 된다. 저희가 전세 계약할 때 늘 말씀드렸죠. 뭐 하라고 그랬어요? 특이하게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어라. 그리고 전세 자금 대출, 그리고 전세 보증보험, 요 내용 꼭 특이하게 넣으라 그랬죠. 임대인 사정으로 이게 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한다. 요거 꼭 넣으라고 그랬어요. 왜? 내가 굳이 대출을 안 받고 전세를 할 수 있어요. 보증보험, 보험료 아깝다고 생각해서 가입 안 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두 개를 왜 넣어야 되냐면, 이게 안 되는 집은요, 임대인 아니면 그 집 자체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단 소리예요. 집에 근저당이나 뭐 보이지 않는 채권이 껴있든가, 아니면 임대인이 뭐 세금 미납을 했다든가, 임대인이 여기저기서 전세 악성 임대인처럼 띄어먹고 그랬던 전적이 있어서 보증보험에서 가입을 안 시켜준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는 거라서. 그런데 일단 이 보증보험에 대해서 통보가 돼요. 그럼 통보가 되면은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볼 필요 없이 계약 취소하면 되는 거죠. 선량한 임대인들은 상관없어요. 선량한 임대인들은 보증보험이 가입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전세 보증금 떼어먹지 않을 테니까 악성 임대인 될 일 없고, 그러면 그들에게는 전혀 무해한 이야기인데 누구한테 유해한 이야기냐? 여태까지 세입자한테 전세금 안 돌려주고 다음 세입자 올 때까지 기다려 이딴 짓거리 하던 양아치 임대인들, 양아치 집주인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갭투기 두 채, 세 채 이상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내 집 마련 못하게 만들어 놓고서 시세 차익 올리려고 했던 양아치들, 얍삽이들, 이런 임대인들이 타겟팅이 된 거다. 근데 임대인들은 굉장히 자신만만했었어요. 임대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 일부 임대인들은 차라리 전세를 없애자, 임대차 시장이 월세화 되면 오히려 월세값이 오르면서 임대인 입장에서 더 이득이다, 이런 기사들을 임대차 3법 나왔을 때 한참 어마어마하게 나왔었죠. 너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전세 자꾸 임대인들 압박하면은 우리 다 월세로 돌려버릴 거다, 이런 식으로 막 협박 아닌 협박, 뭐 임대인 협회 막 이런 데서 기사화까지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죠. 전세 월세화 되면서 세입자들만 죽는다, 집주인들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딴 식으로 장난질 친 기사들도 많았죠. 그런데 그럴 돈이 있어요? 임대인들이? 돈이 없으니까 못 돌려줘서 전세 사기가 터지는 거고 악성 임대인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나온 거고. 그렇죠. 지금도 열심히 빌리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대출 올해만 3조 넘었어요. 올해 5월 말까지 3조 2천억에 달했는데 2017년만 하더라도 1.8천억 정도였죠. 18년에 2조 3천억, 2019년에 3조 3천억 되더니 20년부터 장난질 치면서 4조 9천억, 21년도에 8조 1천억, 22년도에 6조 2천억, 올해도 최소 6조 이상, 그 이상 더 나오겠죠. 5월까지는 DSR 한도 내에서 빌려줬는데 DSR까지 풀어줬잖아요. 지금 완화까지 해줘야 되는 처지죠. 돈이 없어서 빌리고 있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그래서 완화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한도 1.7억 원 올라간다라고 요 기사들 많이 떴는데, 누구한테 올라가느냐? 연소득 한 5천 정도면은 반환 한도가 1억 7천 정도 더 올라간다. 연봉이 1억 5천이면은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DSR을 우회하는 대신에 DTI 60%로 한다. 전세시장 왜곡을 부른 임대차 3법은 손질한다. 이거 지금 어떻게든 원희룡 장관, 윤석열 정부에서 없애려고 하는데, 어떻게든 지금 임대차 3법 때문에 왜곡됐다 이 난리 치는데, 전세시장 왜곡시킨 거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전세 자금 대출이 제일 심합니다. 임대차 3법 전세시장 왜곡이면은 노태우 정부의 그 1년에서 2년으로 전세 계약 기간 늘린 것부터가 잘못됐겠죠.
언론은 임대인 편이에요. 임차인 편은 안 들어줍니다. 왜? 임대인들이 집주인이죠. 집을 사는 사람들, 특히 집을 투기하는 가수요들이 많이 늘어나야 건설사들에게 이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기 올라간 영상에서 저거 있고 얘기했던 그분이 언론 탓을 했잖아요. 언론이 자극적으로 조회수 뽑아내기 위해서 한다. 조회수 뽑아내가지고 언론이 얼마나 벌어요. 근데 건설사 광고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법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그 아리팍 광고하는 거 보세요. 거기 저기 언론에 돈 주고 기사 올리게 만든 거잖아요. 광고비 오는 게 많지. 조회수로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자꾸 음모론으로 생각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여태까지 봐봐라. 저희가 한번 예전에 검색도 해봤어요. 폭등, 폭락 두 가지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는데 폭등 키워드로 나오는 게 한 두세 배 정도 더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폭락 키워드로 나온 기사들도 보면은 폭락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폭락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폭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사를 쓰고 표현 자체도 올라갈 때는 반등, 훈풍 이런 식으로 쓰고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정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태까지 언론의 행태가 그거인데 이제 와서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징징대는 게 어딨냐 세상에. 언론도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서까지 구라칠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지 여태까지 계속 편들어줬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자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거지한테 매달 한 50만 원씩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갑자기 안 좋아져요. 그래서 그 거지한테 가가지고 미안한데 내가 기부하기 좀 힘들어졌다. 그 얘기하니까 거지가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런 게 어딨냐? 내 돈 50만 원 당장 내놔. 그런 상황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50만 원씩 계속 받고 있다. 계속 폭등한다는 기사 받으면서 그걸 토대로 본인들은 강의 장사하면서 돈 어마어마하게 벌고 책 장사하면서 돈 어마어마하게 벌고 수수료 장사도 하고. 그분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들이 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꿀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당장 내놔라. 이야기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심지어는 이런 기사 나옵니다. 집 한 사람만 억울하다. 지난해 하반기에 고점 대비 30-40% 급락한 가격에 계약이 체결된 매매 거래 중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어쩔 수 없이 집을 처분했는데 이 사람들 억울해서 어떡하냐. 이딴 기사나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서도 타인의 돈을 갚지 못한다면 자신의 가진 재산, 즉 주택을 처분하여 타인의 돈을 상환한다. 이거는 자본주의의 기본이에요. 자본주의의 기본 논리가 뭐예요? 빌린 건 갚아야지. 그것도 무이자로 빌렸는데 무이자로 빌렸으니까 더 쉽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다음 세입자 올 때까지 기다려. 다음 세입자 올 때까지 기다리게 만들려면요 적어도 법정 지연이자 12%씩 돌려주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전세다. 12%면 얼마예요? 2,400만 원이죠. 그럼 월 200만 원씩 돌려주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왜? 본인이 계약을 어겨서 못 갚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해요?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연장하죠. 돈 빌린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연장해요. 무이자로 돈 빌린 인간들이.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팔아서라도 갚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당연한 것을 하지 않았다가 당연한 것을 한 사람들이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게 말이 되냐. 정책이 잘못된 것을 해가지고 왜 이거를 빌려주냐 이런 상황에서 원래 살려주는 게 어딨어요. 그럴 거면은 진짜로 돈 못 빌려가지고 못 갚는 그런 자영업자들이나 도와줘야지. 자기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한테는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진짜로 힘든 자영업자들에게는 당신들은 이제 다중채무자입니다 하고서 그런 쪽에 차라리 돈을 풀든가. 근데 문제는 왜 저런 정책이 결국에 나올 수밖에 없었냐? 하반기에 역전세난이 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2011년도만 하더라도요 전세 규모가 47조 정도 규모였는데 전세 자금 대출 풀면서 전세 보증금 규모가 계속 쭉쭉 올라갔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3배가 됐다. 내년 상반기가 최대죠. 근데 여기서 역전세가 터진다는 거죠. 이 터지는 역전세를 막으려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허그해서 보증을 해가지고 나중에 회수를 하든가 아니면은 임대인들이 직접 돌려주도록 만들든가. 근데 허그해서 회수를 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힘들죠. 허그에선 너무 돈을 많이 썼습니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데 지금 하반기가 더 위험하고 내년 상반기는 더 위험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허그가 위험해졌다는 소리예요. 허그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니까 풀어준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역전세 문제가 점점 커져가고 있고 땜빵하다가 안 돼서 너네가 돈 빌려서 해결해라. 뒷일은 뒤에 생각하자. 여기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그에서도 지금 회수가 들어간 거다. 보시면 어때요? 지난 5년간 허그가 회수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채권 중 집주인이 직접 상환한 비율이 급감했다. 그래서 2017년 같은 경우에는요, 허그가 대리 변제해주면은 어떻게 했어요? 집주인이 새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허그에 직접 상환을 했다. 100%. 근데 2018년엔 95%, 19년엔 97%, 20년까지 92% 되다가 21년부터 63%, 22년에 51%까지 내려앉았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뭐 새 세입자를 구해서 돌려줘야 되는데 새 세입자를 구해도 역전세가 나서 돌려주기 힘들고, 그만큼 능력도 안 되는 인간들이 전세를 놓고서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오른다 이런 식으로 퍼뜨려가지고 전세가를 뻥튀기를 시켰죠. 저금리 때문이었는데 그걸 못 돌려주게 된 거죠. 전세가를 뻥튀기 시켜가지고 못 돌려줘서 손실을 허그랑 세입자들이 보고 있어요. 4년치 미리 올려받는다 이딴 이야기 했었죠. 돌려줄 수 있어야지. 갚지도 못할 돈을 빌린 거잖아요. 갚지도 못할 돈을 빌린 인간들이 뭘 그렇게 뻔뻔하게 이야기를 했냐. 임대인 권리가 없어졌다느니 뭐니 어쩌고 저쩌고 막 왜곡됐다느니 어쩌고 저쩌고 뭐니 하면서 임대인들이 왜 계속 그 얘기를 하겠느냐. 불리한 정책이니까. 지금 금리 낮을 때 전세가 팍팍 올려야 되는데 임대차 3법 나가지고 못 올리니까 어마어마하게 탓한 거예요. 전세금이 올라가는 정책인데 임대인들이 왜 싫어해요? 왜 싫어했겠어요? 집값 부양하려는 이번 정부에서 임대차 3법을 왜 없애려고 하겠냐. 보면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악성 임대인 공개 정책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세입자에겐 굉장히 긍정적인 희소식이죠. 피해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악성 임대인들의 투자 실패가 여기저기서 이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잘한 정책이고 전세 사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진 여론을 의식해서 만든 정책인데 굉장히 훌륭한 정책이 하나가 나왔다. 그런데 다만 지금 요 상황 자체가 왜 이렇게까지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됐느냐.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장난질 쳐가지고 저금리 때 폭등시켰던 전세 가격이 무너지고 있다. 전세 자금 대출 때문에 폭등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무리하게 갭 투기하고 계속 오를 줄 알고 배째라고 하던 집주인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다. 그거를 허그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집주인 니들이 알아서 돈 무지하게 빌려서 갚아라. 요 상황이 나온 거고. 그래서 갚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역전세는 어떻게 되겠느냐. 더 심화될 수밖에 없죠.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끝까지 막 안 내리고 세입자한테 떠넘기고 버티는 게 아니라 본인이 대출받아서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 그러면서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지니까 집주인들 부담은 더욱 커졌고, 그런 상황에서 악성 임대인까지 공개하게 되면은 새로운 세입자도 받기 힘들어졌고, 그러면은 투자 실패로 나온 그 집들은 헐값에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다만 그 가격이 헐값은 아니고 지금 가격 대비로는 헐값이지만 더 정상화된 가격, 조금이라도 더 정상화된 가격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정책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부터니까 9월 말부터는 꼭 그 부분 확인하시고 계약하셔라. 그러니까 지금 전세 만기가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10월 이후 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